네, 안녕하십니까. SNT와 이제 시대인재에서 통합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네. 저는 한국사 가르치는 윤정호 선생이고요. 먼저 통합사회 설명을 먼저 김승기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이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어머님과 이제 아버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에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샘플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보통 단대국어가 이런 시험 문제를 40분 동안 30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표지 바로 뒤편에 제가 문제를 쉽게 변형을 해놨어요. 어머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 1분 드릴 테니까 먼저 한 번만 풀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그냥 내용만 제가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네, 1분이 생각보다 짧으시죠? 네, 정답이 몇 번 나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5분 뒤에 제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SNT에서 통합세를 담당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학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졸업했고 지리교육과 전공하면서 통합사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 박사를 고대에서 마무리하고 원래 평가원에도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평가원이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통합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많이 풀게 될 텐데 자이스토리나 골드교육 가장 기출 문제로 유명한 1, 2등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다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전문화된 조교팀과 함께 이제 통합세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문제를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사회를 우리가 사회 탐구라고 부르거든요. 중학교까지는 사회라고 불렀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사회가 포커스가 아니라 탐구가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적합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대부고의 시험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특징은 이제 내신에서 지리와 윤리와 역사와 일반사회 각각 담당자 선생님 전공자분들이 계시는데 전공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분야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이제 사회가 10개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께서 고3을 가르치시고 고1에 와서 통합사회에 해당 챕터만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제 대치동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대부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게 뭘 말씀드리냐면 전범위에 걸친 이제 융합적인 것이나 심화 문제가 이제 엄청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대부고는 사실 통합사회라고 시험을 부르긴 하는데 그냥 지리 문제거든요. 작년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30개 문제 중에서 26개가 지리 문제가 나왔고 그럼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지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건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통합사회가 개정되면서 지리에 대한 파트가 좀 많이 비중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았거든. 교과서를 비중으로 봤을 때. 근데 1권에서 1학기 때 배우는 1권에서 한 40에서 50%가 전체가 지리 영역이고 2학기 때 배우는 것도 4, 5단원 전체가 이제 지리 영역인데 그 비중에 비해서 지리 파트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3학년이나 2학년에 세계지리, 한국지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리 담당 정교사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리 담당 정교사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렇게 배정이 되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통합사회에서도 내신과 수능 둘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 범위를 같이 내기 때문에 그냥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전체 단원을 복합해서 문제를 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과서가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천재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학교 교과서는 모든 학교 교과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보충 프린트를 고3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선택하는 모의고사를 고1 내신에 그대로 쓰거든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EBS를 집필하셔서 본인들이 집필하셨던 과거의 교재를 그대로 또 사용하시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이긴 하지만 고3과 수업을 같이 들어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그래서 3번에 제가 적어놨는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파이널, 6월, 9월 모의고사. 이게
고3들이 시험을 치는 거고 학교 부교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쓰면 저도 이제 사실 출판사들과 계약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을 내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 문제는 어차피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대부고 자체가 고3 걸 그대로 내는데 시중에 쓰는 문제집은 고3 걸 내면은 대치동에서는 하나도 안 팔려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특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3들 거를 시중 문제집에서는 활용을 할 수 없지만 이 동네는 고3들 거만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학교라고 보면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 분명 EBS에 있던 건데 그해 EBS 내용은 학생들이 다 알거든요. 학생들도 생각이 있고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해 EBS를 10건씩 다 사버려요. 근데 학교는 그해 걸 피해가요.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도 아니고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EBS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내세요. 3, 4년 전에 EBS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가져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학교는 한 번 더 역으로 3, 4년 전에 EBS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3, 4년 전에 그 저자분들이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새롭게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이게 말씀드리는 학교가 있고 안 드리는 학교가 있는데, 네, 단대부고는 중학교와 차별화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중학교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에서 수성구란 곳에서 학교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성구인데 저희 학교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뭐 많이 갈 때 서울대, 의대 4명씩 가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 때 스카이를 한 70명 갔었거든요, 학교가. 근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13과목 시험 치면 보통 11과목은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시험 못 쳤던 게 평균 99점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에서 내신이 342등이 나왔어요. 400명 중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닌데 400명 중에 342등이 나왔는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이 망가지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이제 수능에 올인하긴 했지만 이제 수시에서 제가 지원조차 못했던 게 내신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전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우쳤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 교사를 처음 하는 게 자사고인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시험 문제를 30개를 출제를 하고 담당 선생님들께 같이 이제 검토를 하는데 선생님들 다 그어버리세요. 30개를 제가 정말 정성껏 냈는데 15개를 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년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피해서 내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못했던 건 저는 중요한 부분들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 중요한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내신처럼 지엽적인 거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계속 공부하니까 결국은 학교 내신 자체가 항상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출제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배우면 숫자를 바꿔버리면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영어도 관계대명사를 배웠다고 했을 때 같은 위치와 대시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을 바꿔버리면 다른 문제가 돼요. 근데 사회는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임진왜란 배우면 임진왜란은 하나밖에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럼 전년도에 냈던 것들 피해가고 하다 보면 결국 뭘 건드려야 되냐면 이딴 게 문제에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정말 지엽적이고 치사한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사가 눈에 불을 켜고 학생들이 어떤 걸 안 보고 넘어갔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보이는 것들이 이제 학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근데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절대 안 보여요. 교사인 제가 봐도 학교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이 있어요. 단대부고는 그만큼 지엽적이고 치사한 거고, 그리고 제가 나름 석사 박사까지 하고 고대를 성적 좋게 졸업했거든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 수석이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모르는 걸 과연 학생들이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렇다는 거는 학교에서 그거를 몰라도 되는데 문제를 내는 거고, 결국은 그런 것들까지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어야지만 이제 단대부고에서 적어도 이제 1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이건 당연히 이제 깔고 가면서 아까 봤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응용 문제도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정답은 4번이거든요. 학교에서 정확히 40분 동안 28개 문제를 주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 풀 때 이제 1분 정도 잡고 푸셔야 되고, 이건 사실 내용적인 요소는 다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세종대왕, 미국 벤틀리
뭐 훈민정음 이렇게 바꿨는데 실제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암기한 채로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까지 자유자재가 되어야지 이제 학생들이 고득점 그리고 1등급이 가능한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그리고 예시문항 보면 이게 수능에서 나왔던 예시문항인데 단대부고 내신도 똑같이 패턴이 나왔거든요. 보면 뭐 기본적인 이제 가장 지역들을 주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어떤 것까지 추가되냐면 정말 지역적인 지도를 찍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후가 발생하는지 무슨 문화권인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말인즉슨 세계 지도 싹 다 외우고 한국 지도 싹 다 외우면 해결되죠. 근데 세계 지도에 그 몇백 개 나라를 같이 외워야 되고 학생들이 한국 지도에 이상한 지역까지 싹 다 외울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지역적인 걸 공부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단대부고가 패턴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한 개 주는데 이런 문제를 준 다음에 그 밑에는 똑같은 패턴의 다른 지역적인 지역을 가지고 내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반복해서 한 서너 개 내니까 이제 학생들은 좀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지리 파트에서 많이 힘을 좀 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전공자들이 저희는 움직여요. 이게 단대부고나 뭐 경기고 희문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사회라는 과목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고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인데 수능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공자의 수업을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파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원으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도 시장이 너무 확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 정규반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전공자니까 이제 개념에 대한 오류는 없이 가는데 학교 특성에 맞게끔 최대한 이제 많은 보충 문제와 변형 문제를 가지고 활용을 할 예정이고 제가 학원 나오면서 이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학생들이 특히나 대치동 학생들은 컨텐츠 자체가 없어요. 통합사에는 국어, 영어, 수학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컨텐츠가 넘쳐나는데 사회는 컨텐츠도 없을 뿐더러 전공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제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하위권 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스텝 1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스텝 3, 스텝 4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만 단원별로 보통 뭐 3,000개, 4,000개씩 만들어서 학생 수준에 맞게끔 저희는 워크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같이 소통을 할 예정이고 뭐 교과서 정리, 빈출, OX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학생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단대부고가 학생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만두면 애들이 안 외워요. 특히나 남학생이잖아요. 이제 제가 여고에서 근무를 하긴 했는데 여고 근무하면서 봤던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급이 달라요. 얘들은 그냥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번 꾸준하게 고민을 해서 감독을 해야 되고 뭐 성적표나 그런 것들은 보내주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매번 복습 영상 보내주면서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매일 퀴즈를 내는데 뭐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 결국 어느 시대가 먼저냐를 묻는 건데 이제 좀 쉽게 바꿔서 문제를 내면서 이제 애들에게 매일 쿠폰을 뭐 이번 달도 쿠폰 값이 거의 한 2, 300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끔씩 불러가지고 뭐 한 2시간, 3시간 전에 불러서 그날 집에는 보내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집에는 보내주니까 아무튼 시험 기간 좀 빡세게 같이 관리를 하고 뭐 교재 같은 거는 제가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진짜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모든 문장은 다 OX로 바꿔요. 모든 문장이 빈칸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냥 교과서를 씹어 먹어야 되는 학교거든요. 물론 요 정도까지 씹어 먹으면 한 7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뒤에 이제 또 응용 문제를 풀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3단원, 5단원 자체가 지리인데 4단원도 사실 지리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같으면 3, 4, 5가 이제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야 되고 1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전부 다 지리의 비중이 엄청 높게 나올 테기 때문에 아마 지리 부분에 올해도 물론 구체적인 건 학교 들어가서 학생들이 프린트를 다시 받는 거를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지리 파트에 좀 신경을 써서 나가야 되고 2학기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 플러스 이제 지리를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전공을 밝히고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뭐 평가원, 석사, 박사 모든 경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 같은 것들은 내 고퀄리티로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도 마찬가지고 SNT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대 경기 저희는 집중하는 학교면 집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제 그 학교만 최대한 학생들을 끌어서 최상위권으로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이제 정규반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할 예정이고 아마 토요일도 같이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제 학생들을 맡겨주시면 저희가 선택의 차이로 결과를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학생 관리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사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몸을 갈아 넣어 가르친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저는 지금 단대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가 방금 전에도 지금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단대국어를 대치동에서 대형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유일한 한국사 전공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선생님들은 대부분 사회 전공하셨던 분들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그만큼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지금 25년 기준으로 제가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논란 없이 수강생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대부고도 얼마나 제가 신경을 쓸 건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력보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통합사회 한국사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사는 특히 더 그렇고 왜 그런지를 뒤에서 기출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저는 한국사만 수업합니다. 한국사만. 네,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안 합니다. 심지어 한국사만 합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부터 이게 기존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 이게 중학교 역사랑 그나마 흡사합니다. 중학교 역사가 선사부터 조선까지가 거의 80% 차지하거든요. 맞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서 1단원밖에 안 돼요. 6단원 중에 1단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중간고사에 끝나요. 단대부고는 무조건 중간고사 때 이걸 끝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한국사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현대사가 2단원입니다. 비중이 무지하게 높죠. 자, 그런데 단대부고 기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근대 경제 사회문화, 근대 이전의 사회탐구 이 정말 생소한 부분이 시험 비중이 너무 높아요. 킬러를 기말고사 때 거의 다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제가 오늘 시간상 뺀 골품제도 도저히 애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냈습니다. 골품제 관등이 17관등인데 17관등에 각각의 관직의 이름을 냈어요. 제가 2차 때 혹시 단대보고 설명회가 있으면 그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했을 뿐이에요. 이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풀지 말. 17개의 관등의 관직의 이름을 왜 외워야 됩니까? 네, 자 이거 하나가 있고 자 그래서 현대사가 중요하고 전근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는 파트가 이렇게 중간고사에 끝나버린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대보고 친구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특히.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1학년 공통 6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위수죠. 한 주 시수에 따라서 성적이 반영되는데 수시는 절대로 대학이 과목별로 내신 가중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위수로 무조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영수랑 그러니까 국어만 좀 차이가 있고요. 수학, 영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왜 신경을 안 쓰시는지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의문이고 정말 똑같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부터 정시에도 내신이 따라가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정말 상위권 학교일수록 서울대, 의대일수록 1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너무나 치명적이다. 이건 족쇄다. 정시 때까지. 삼수하기 전까지는 족쇄입니다. 비교 내신 전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국사가 정말 어려운 과목입니다. 다만 단대부고는 문제도 극단적입니다. 아예 쉽거나 아예 못 풀거나 네, 뒤에서 기출로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지엽적인 서술형의 끝판왕이다. 네, 서술형이 총 26문제 중에 서술형 2문제밖에 안 됩니다. 2문제만 내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 2문제에서 무조건 승부를 봅니다. 단대부고는. 네, 근데 어떻게까지 심하게 승부를 보느냐를 보여드릴 거고 반대로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사료 분석형 문제는 다행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료 분석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낮아요. 사료 분석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객관식 킬러 문항 트렌드가 지엽적 선지에다가 여기다 함정어 선지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고 이게 사실관계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기다 또 말장난을 또 쳐요. 네, 그래서 이걸 틀리는 거죠. 네, 그리고 교과서 자체가 가장 지엽적인 교과서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그 교과서가 비상입니다. 비상 도면에. 네, 이거를 교과서를 비교해 보시면 나중에 아실 텐데 어디가 지엽적인 내용이 맞냐면 사진이나 도표 밑에 설명이 또 있죠. 거기서 문제를 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본문 자체도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피제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서에 없어요. 상피제 처음 들어보시죠? 수령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는 제도가 상피제입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계속 시간을 압박을 줘가지고 뒤에서.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시험 전에 완벽히 암기해야 시험 기간에 그 지엽적 내용을 봅니다. 안 그러면 그럴 정신이 없어요. 본문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언제 그거 보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단대부고가 비중은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킬러를 거기서 내는 거거든요. 지엽적에서. 그러니까 본문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엽적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기간 전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 여기 특히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중학교 때 대부분 역사 벼락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벼락치기가 안 돼요. 단대부고는. 그럼 무조건 망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강조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엽적 내용과 모든 지도 도표를 다 봐야 됩니다. 다. 지도에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건과 연도를 다 봐야 돼요. 네,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단대부고 기출에 대한 완벽한 적응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연습이 돼 있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본인 스스로 방향이 잡히겠죠. 다행히 단대부고는 네, 제가 기출을 매주 줄 거기 때문에 자, 이 문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문제가 이비패자가 동경에서 난을 일으켰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서 이만한 사이즈예요. 네, 여기 있는 모든 연도와 사건을 다 봤어야 돼요.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문제 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최후 집권 시기가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30년 안에 이 연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동경인지를 알아도 이비패자 동경 맞아요. 근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최후 집권기 30년과 여기를 정확히 외웠어야 문제를 푼다고요. 안 그러면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데 심지어 이거를 기억 니은디글도 안 줘요. 정확히 맞는 게 몇 개냐 주잖아요. 하나라도 모르면 무조건 틀려라 해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이걸 찍어준 선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걸 찍어줬다면 거짓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다 외우게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엽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식과 이거 보이시죠? 이게 교과서 안에서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 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 쓸데 없고요. 전식과의 뭐 원리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 표 외웠냐 안 외웠냐. 끝. 되셨어요? 본문도 없어요. 본문도 문제 안 냈다니까요. 이거 여기 있는 조만한 글씨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끝. 네, 한국사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거 막 열심히 설명해요. 문제 못 풀어요. 이해 되셨어요? 네. 근데 전공자가 아닌데 수업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술형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나다라를 정확히 맞췄어야 됩니다. 기구만이 아니라 재신과 추밀은 이 안에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이 추밀인데 이것도 다 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이죠. 그래서 단대부고가 2학기 때 세 문제를 틀렸어도 1등급이었습니다. 세 문제 틀렸으면 10점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4 이해가지고 그래도 1등급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느냐. 일단 본문은 확실히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듣고. 네, 이걸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 내로. 자, 일단 문제 보시기 전에 저를 보세요. 네,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어머니 가정 내에서 조선 중기 이전까지 남녀 관계가 어땠을까요? 평등일까요? 불평등일까요? 네,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평등입니다. 중기까지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여성 한 명으로. 그게 누구냐? 신사임당입니다. 이 신사임당의 아들부터 친구들이 헷갈려요. 이인지 이황인지 헷갈리지? 자, 그런데 뭐만 보면 알 수 있느냐? 절대 안 잊어버리게 해줄게. 돈만 보면 됩니다. 이가 얼마짜리죠? 5,000원이죠. 5,000원 엄마니까 5만 원인 거죠. 자, 두 번째. 이 신사임당의 남편의 이름도 안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사임당의 남편의 이름이 남편의 대명사입니다. 이원수라고 아버님 오셔서 죄송한데. 네, 중요한 건 이가 친가 제사를 지내느냐 외가 제사를 지내느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신사임당이 시집을 갔을까요? 아니면 이원수가 장가를 갔을까요? 신사임당이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원수가 장가를 갔습니다. 조선 중기 전까지는 처가살이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처가살이가. 자, 그러면 이는 당연히 누구 제사만 지냈겠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제사만 지냈습니다. 왜? 외가 집에 있었으니까. 자, 어머님들 제사는 의무인가요? 권리인가요? 이게 권리면 어머님들 다 포기하셨죠 이미. 자, 의무가 평등하대요. 그러면 뭐도 평등할까요? 권리도 평등합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도 남녀 차별 없이 균분 상속. 호적도 태어난 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은 초혼이에요. 왕은 초혼인데 왕비가 재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가 7명이었어요. 7명이었어요. 이건 평등이죠. 자, 정답 찾아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자, 옳은 거예요. 네, 3번이죠. 이러면 기본적 문제는 푸는 겁니다. 제 수업 들으면. 자,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강의는 이렇게 제가 재밌게 합니다. 네, 그리고 적중률도 제가 무조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교육과정에서 작년이 처음이었죠. 이 교과서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싹 빼고 킬러는 여기 안 나온 거 내겠죠.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제시해 준다. 이건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면 안 되고요. 왜? 통사 가르치기도 힘들거든요. 전 한국사만 하잖아요. 자, 두 번째. 교과서 복수 테스트 70점 미만. 자,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빵꾸를 말도 안 되게 뚫어 놓습니다. 애들이 화내요. 네, 이걸 쓰라고 만든 거냐고. 그렇게 써야 약간 그거 쓸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무조건 남깁니다. 저희는 무조건. 네, 도망가면 제가 집까지 쫓아간다고 하니까 안 도망갑니다. 네, 실제로 간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거부하실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남기고 제가 직접 클리닉 합니다. 조교 쓰지만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과 페널티가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면 남기지만 화내지 않습니다. 왜? 70점이 아니라 100점 맞으면 돈을 주거든요. 네, 전 매주 줍니다. 매주. 네, 현금을 줘요. 그냥 현금을. 네, 공부를 안 하겠어요? 네,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자, 그래서 네, 단대부고 기출변형 모의고사도 제가 유일하게 만들고 이건 제가 확실히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줍니다. 유일하게. 네, 기존의 예전의 교육과정에 있었던 기출 중에서도 킬러를 줍니다. 그걸 바꿔서 줘요. 지분 교육과정에 맞게. 유일하게 준다고요. 기출변형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다른 학원 설명회를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저랑 비슷하게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완벽한 관리라는데 남기지도 않고 그날 수업 끝나고 뭐가 완벽한 관리인데요? 뭐가? 아니, 애들하고 대면하고 직접 클리닉을 안 하면서 뭐가 완벽한 관리냐고요. 제가 유일하게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경기영동 휘문이 1등이 된 겁니다. 왜? 다 봐주니까. 그거 없이 뭐가 관리냐고요. 뭐가?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학기 중간고사쯤 되면 무조건 아파요. 무조건. 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체력이 남아있질 않아서. 네, 그래서 추석 때 쉽니다. 전 특강 같은 거 안 해요. 자요 그냥. 네, 쉴 때 무조건 쉽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행도 안 가요. 그냥 자요 그냥. 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 암기시켜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절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 저는 갈아 넣으니까. 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빈칸 이렇게 뚫습니다. 네, 네, 이거 이렇게 써야 돼요. 애들은 욕하죠. 네, 그래서 나간 애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남아있는 애들은 성적 잘 받죠. 그럼 전 수강생 늘어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네, 교재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번호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네, 저는 절대 상담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 1년 내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괴롭히시면 제가 아이 이름은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한 번 더 봐주겠죠. 네, 그래서 자주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아이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